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수리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해외 파병 부대들이 있습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 UN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을 위해 지금도 전 세계 13개 국가에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재 한국의 유일한 전투파병 부대인 청해부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해부대의 청해는 해상무역을 통해 통일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무역기지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투함을 중심으로 편성돼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부대로 2009년 3월 3일 창설되었습니다. 다국적군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링스 헬기를 탑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승조원을 비롯하여 참모 및 지원 인력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짜 사나이로도 유명해진 해군 UDT-C의 요원들이 탑승하여 해적 소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현재까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약 6개월 단위로 교체 투입하고 있으며 청해부대 1진을 시작으로 현재 청해부대 32진과 33진이 임무교대를 위해 최영함이 9월 24일 출항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을 비롯한 여러 위협 세력들과 맞닿아 있기에 연안 해역을 방어하는 데만 해도 부족한 거 아니냐, 왜 2억 마일리 떨어진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보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가별로 해외 파병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간의 정치적, 외교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이해득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세계에 자국의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득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 되는지, 파병을 결정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외교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어떤지 등등 수지타산을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해서 파병 임무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은 인근 중동과 아시아 또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입니다. 서쪽에는 홍해와 지중해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아덴만 주변에는 원유 생산국들이 몰려 있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 전체 해상 물동량의 29%를 아덴만 해역을 통해 운반합니다. 우리 국적 선박이 연중 약 330여 회를 통항하고 있고 아덴만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만약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갈 시 약 6,500km의 항해 거리가 추가되어 1만 톤급 상선 한 척당 약 70억 원의 항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죠. 이만큼 소말리아 아덴만은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데 사실상 사회 체제가 붕괴한 이 소말리아의 현 상황으로 인해서 인근 해역에는 해적이 들끓게 되었고 이러한 소말리아의 해적질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2008년 10월 7일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소말리아 해적들을 저지할 군사력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해적에 의해 한국인들이 연이어 납치되자 정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문무대양함을 주축으로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해부대는 유엔이 주도하는 항구적 자유작전 Operation Enduring Freedom Horn of Africa, 일명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작전명으로 다국적 연합 해군 사령부 대해적 작전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선박 호송 작전, 안전 항해 지원, 해양 안보 작전 등이 있는데 평소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상선의 호위를 맡지만 자국, 즉 대한민국 국적 상선 또는 외국 국적 상선이라도 한국인 승선원이 있다면 해당 상선들이 청해부대의 우선 보호 대상이 되어 호위합니다. 이 작전이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2007년에 발생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항구적 자유작전 참여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공식적으로 항구적 자유작전에 참여하여 유엔의 여러 회원국 사이에서 미치는 한국의 외교적인 영향력 확대와 국위선양, 해상교통로 보호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청해부대의 대표적인 주요 활약은 2011년에 해적에게 필압된 3호 주올리오 구출작전, 일명 아덴만 여명작전에 돌입해 해적 8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5명을 생포,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3개월 이후 해적에게 습격받은 한진 텐지노는 최영함이 급파되어 안전하게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한진 텐지노는 해적이 침입해 선내 보안 경보가 울리자마자 선장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모든 선원을 선박
선박 내 피난처로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이 발견되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탑재하고 있는 링스의 길을 이용하여 정찰을 하고 어모 사격을 하게 되며 그 틈을 타 UDT-3 요원들이 탑승한 립을 이용하여 빠르게 해당 선박으로 침투합니다. 상선같이 현측이 높은 함정들은 긴 습격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박을 등반하는데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과 일반 해적들과는 전투력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등반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해적들은 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은 헬기에서 직접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레펠 방식으로 갑판에 침투를 하면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땅이 아닌 움직이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는 같은 속력에 같은 방위로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레펠 방식으로 특수부대원들이 침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피랍된 상선의 갑판 구조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상선은 헬기를 탑재하는 군함처럼 갑판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철제 구조물들이 있어서 내려올 때 특수부대원들의 안전 문제, 고도 문제 등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헬기 레펠 침투가 선박을 등반하여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최영함이 현지 교민 철수 지원에 투입되기도 하였으며, 2014년에 다시 리비아 정세가 악화되자 문무대항함이 우리 교민 철수를 위해 다시 한번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예멘 내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해부대 왕건함에 주 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예멘 소코트라 섬에 잔류 중이던 한국 교민 6명과 외국인 6명 등 총 12명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함상에 대사관이 개설된 사례입니다. 또한 2018년 가나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원 3명이 납치되자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긴급 출동하여 12,000km를 3주 동안 항해하여 해적들에게 무력 시위를 벌이는 협상 끝에 한국인 선원 3명을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약 500여 척의 선박을 호송하고 17,400여 척과 정기 교신을 주고받으며 해적 퇴치 21회, 해양 안보작전 587회를 수행하는 등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대사의 해상 무역기지인 청해진에서 이름을 따온 이유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정말 부대 이름을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청해부대 때문에 소말리아 해적들의 한국 선박 납치 시도는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해상 무역이 국가 전체 무역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바다의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국가이면서도 그동안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무관심했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모든 지원이 한쪽에 치중되면서 해군은 연안 해군의 임무를 주로 하게 되었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전력이 발전되며 대양 해군으로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세계 G20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공헌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해부대 파병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든 군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보여주었듯 우리 군의 역량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에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응했을 때만이 국가에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